셰프님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경동시장과 창동에서 두 개의 식당 운영하고 있는 김미령입니다. 20대 요리를 시작했는데 네네. 어쩌다가 요리를 하게 됐나요? 저는 뭐 요리라고 해서 전문적으로 배우거나 뭐 어디 가서 뭐 공부를 하거나 학교를 다닌 적은 없고요. 그냥 생계 유지형으로 저는 음식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엄마가 국수집을 운영하시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밑에 가서 학교 다닐 때부터 도와드리고 뭐 뒤에서 설거지하고 야채 다듬고 뭐 이런 걸 하다가 엄마가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서 제가 이제 그 밑에서 같이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음식을 시작하는데 요즘 뭐 전문적으로 요리 배우거나 공부한 적은 없어요. 네네. 그럼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나요? 저는 뭐 아주 어렸을 때는 굉장히 좀 부유한 집에 좀 컸어요. 뭐 무용도 하고 뭐 제 나이 때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유치원을 다니고 미술학원을 다니고 뭐 이제 부유한 생활을 하다가 아버지가 뭐 저 사업하시다가 망하시고 혈압으로 쓰러지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 힘들어졌죠 갑자기. 네. 원래 꿈이 발레리나였다고 들었어요. 네네네네. 가정 형편으로 인해서 꿈을 접은 게 아쉽지는 않으신가요? 예전엔 굉장히 아쉽고 원망도 많이 하고 힘들기도 했었어요.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근데 지금은 뭐 전혀 아무렇지도 않고요. 이제 지금 내 이 직업을 잘 선택하고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셰프님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나요? 저는 뭐 일찍부터 눈 뜨면 아무래도 음식점을 운영하다 보니까 물건 주문하고요. 그리고 이제 집안적으로 기본적으로 해놓고 그리고 이제 경동시장에는 안동집을 출근을 해요. 그래서 거기 점심 장사를 하고 점심 장사 끝나면 한 3시쯤 돼서 오늘처럼 이렇게 기자님 만난 이 시간에 여기를 도착을 합니다. 한 3시 좀 넘으면요. 그래서 이제 또 5시부터 여기 창동의 즐거운 술사 운영을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와서 이제 저희는 여기는 예약제로 운영을 하니까 와서 뭐 밑반찬이라든지 뭐 이런 거 준비를 하고 그래서 손님 미리 이제 예약 손님 위해서 이제 뭐 상을 다 나눠놓고 준비하고 있죠. 그리고 5시부터 8시까지 이제 영업을 하고 영업 마치면 또 정리하고 치우고 그러다 보면은 하루 일과가 끝나죠. 저희는 자연스럽게 저녁 8시에 영업이 끝나면 저쪽 안동집도 우리 신랑이 영업 마무리를 하고 이쪽으로 모이고 우리 아이들도 학교 갔다 학원 갔다 하면 12시가 넘거든요. 그럼 또 이 가게에 모여서 같이 저녁 먹고 집에 들어가고 그런 편이에요. 거의. 그러면 몇 시에 일어나세요? 저는 4시 반에 물건을 일단 시켜요. 새벽 4시 반에 물건 시키고 왜냐면 이제 이 창동 즐거운 술상은 해산물 자체를 살아있는 것만 사용하기 때문에 4시 반에 물건을 발주를 하면 해놓고 그리고 조금 더 누워있다가 한 뭐 6시, 7시 되면 이제 또 일어나서 뭐 씻고 이젠 아이들이 커서 아침 각자 알아서 해서 먹고 가고 하기 때문에 이젠 좀 그게 좀 편안하죠. 그러면 셰프님에게 출근과 퇴근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일하는 게 재밌으신가요? 재미있어요. 그래서 그게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재미가 없다면 그것처럼 좀 슬프고 속상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전 다행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즐겁고요. 그 주위에서 많이 바쁘다, 힘들지 않으세요라고 하는데 물론 힘은 들죠. 하지만 즐겁게 일하면 힘듦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재밌어서 하니까. 네. 왜 그렇게 치열하게 사는 건지 예전에는 처음에는 이제 결혼해서 아이들 놓고 할 때는 아이 생각, 부모님 생각 때문에 또 형편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열심히 뛰지 않으면 사람 하나 더 주는 것보다 내가 그냥 조금 일을 밀어놨다가 내가 그 설거지까지 다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인건비도 줄이고 그때 수입원을 늘려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거든요. 형편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거고 지금은 이게 몸에 배서 그런지 뭔가 하루 쉬는 날이면 뭔가 이상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막 움직여야 되고 뭘 해야 돼요. 네. 일을 하면서 힘들었던 시기는 언제였고 다시 일어나게 해준 건 뭔가요? 뭐 그건 아무래도 가족인 것 같고요. 제일 힘들었을 때는 아이 임신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국수 뜨다가 가서 아기 낳았어요. 국수 뜨다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불러. 근데 지금 이렇게 배부른 산 보면 내가 진짜 저렇게 배가 불러서 했나 싶을 정도로 그때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아놓고서는 애들과 같이 그 학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 옆에서 엄마가 매일 같이 있어주지 못했던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뭐 고1, 고3이고 각자 알아서 자기 취향에 맞게 아침도 해서 먹고 가고 하니까 저는 뭐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은데 그때가 아이 임신했을 때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셰프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네. 장사와 네. 셰프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저는 장사? 그냥 그건 돈만을 생각하는 거고요. 셰프는 진짜 자기가 주방에 따뜻한 옮기는 음식을 내놓는 거와의 차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네. 궁금한 게 생겨서 혹시 그러면 이제 셰프님으로서 주방에서 따뜻한 음식을 이렇게 내주실 때
셰프님만의 철학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저는 저희 집에 찾아주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저희 안동집 같은 경우는 엄마가 하시던 거 제가 이대집 물려서 받아서 하기 때문에 거의 손님들이 한 40년 넘게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대, 2대, 3대까지도 오시고 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책가방 외우고 가서 엄마 밑에서 막 도와주고 막 이럴 때부터 오셨던 분 지금도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90 넘으신 분도 있는데 저는 주방에서 항상 제가 국수를 삶을 때 그 찾아오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취향에 맞게 제 음식을 내놓으려고 해요. 그걸 기억을 잘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미지근하게 드시는 걸 좋아하시고 어떤 분은 호박을 많이 넣어주는 걸 좋아하세요. 어떤 분은 국물 없이 드시는 걸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바로 다른 뭐 특별하게 멋있고 이런 거보다 저를 찾아주시고 저희 가게를 찾아주셨고 오랜 시간 와주신 분들에 대한 보답은 그분의 식성을 기억하고 거기에 맞춰서 내놓는 게 진정한 뭐 주방에서 할 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자녀가 네. 셰프님처럼 네네. 셰프가 된다라고 네. 하면 네. 하라고 하실 건가요? 그건 자기의 생각이고 자기의 꿈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그건 제 성향을 제 마음대로 아이의 인생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 아이지만 내 아이는 내 아이의 인생이 있고 내 인생이 있듯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원해서 하겠다면 부모로서 뒤에서 도와줄 수는 있지만 해라 말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네. 그러면 어쩌다가 흑백요리사에 출연하게 됐는지 궁금해요. 전 섭외가 왔었어요. 섭외가 와서 했고 처음에는 뭐 흔쾌히 오케이 하지 않았었어요. 저는 이제 제가 주방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식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가서 길게 또 뭐 이렇게 촬영하면 가게에 이제 누가 되니까 저희가 주방장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주방에 없으면 손님들이 이제 찾고 하니까 그래서 음식을 내놓고 직접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노를 했죠. 근데 이제 작가님, PD님이 와서 자꾸 이제 출연 요청을 하시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했는데 지금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 때문에 뭐 많이 널리 알려져서가 아니라 저는 제가 이렇게 똑같은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이게 번아웃도 오고 좀 그런 게 오잖아요. 근데 이번 거기에 저 출연을 하고 나서 굉장히 동기부여도 많이 됐고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보람되고 참 멋있는 일이더라 하구나. 안 그러면 뭐 반성도 많이 갖고 해서 뭐 제 삶에 좀 전환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 다시 시즌2에 출연 제의가 오면 하실 건가요? 저는 시즌2 솔직히 제가 이거는 너무 힘들어 다시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제 위치를 그냥 운영하고 싶어요 하고 그런 뭐 마음도 있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거기에 출연했을 때 정말 좋은 경험이었거든요. 셰프로서 이런 걸 하고 나서 나의 뭐 변한 점, 반성할 점을 느꼈고 정말 멋있는 분들과 같은 자리에서 음식도 해봤기 때문에 저보다 한참 어린 셰프님들한테 그 자리를 양보해주고 싶어요. 저한테 굉장히 좋았던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함으로써 그 이제 자기가 멋있는 셰프가 되기 위해서 꿈꾸는 분들한테 그런 경험만 하게 양보해주고 싶어요. 네. 그 흑백요리사는 김미령 셰프에게 어떤 프로그램이었나요? 저요? 저한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가를 확실하게 일깨워준 그런 저희 그 흑백요리사였고요. 또 다른 건 또 너무 이 세상이 너무 멋있고 정말 훌륭한 셰프님들이 많구나. 열심히 항상 노력해야 되겠다. 내 위치에서 안주하지 말고 좀 더 노력해서 제가 또 한식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한식 국수 파는 장사하는 사람이만으로 안주하는 게 아니라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일상이 달라진 게 영상이 20분만 딱 예약금이 많이 주시는데도 저는 딱 즐거운 술상은 즐거운 술상답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지만 저는 예전에 그 즐거운 술상 항상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행복을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알아봐 주시고 그렇죠 뭐. 달라진 점은 그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김미령 셰프님이 화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거는 그냥 한국 사람이니까 더 좋아하지 않았을까? 항상 느낄 수 있는 제가 하는 음식이 그거잖아요. 집에서 매일 먹었던 반찬. 하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은 뭐 나물 반찬 이런 거 많이 안 해 먹어서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그거를 더 좋아하지 않았나 싶고 해외에서는 또 인기가 많아진 이유가 아무래도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 한복도 입고 음식을 하고 그리고 요즘 그 K푸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인기가 높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SNS에서 이런 반응을 봤어요. 어떤 말? 그 최은석 셰프님에게 네네. 최은석 셰프님이 뭔가 반말을 썼는데 네. 처음에는 네. 예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알고 보니까 셰프님이 네. 더 어렸다. 제가 더 어려요. 네. 그래서 그걸 되게 놀랐다라고
하더라고요. SNS에서. 네네. 아, 그래요? 못 봤어요. 저는. 그럼 반응을 다 보실 새가 없이 엄청 바쁘실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뭐 저는 또 인스타 같은 걸 또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앉아서 컴퓨터 쳐다보고 이거 할 시간이 없어요, 저는. 아, 댓글에 굉장히 많았던 게 기본이 되어 있다는 게 저런 거다. 아, 그래요? 근본이 되어 있는 게 저런 거다. 저런 분들이 셰프라고 불릴만하다. 막 이런 댓글 되게 많았어요. 다행이시네. 그럼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있나요? 저는 뭐 특별하게 멋있는 그런 사랑감보다 항상 좋은 재료에 속이지 말고요. 항상 신선한 재료에 일단은 뭐 요리하시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일 좋은 오늘 만약에 시장을 나갔는데 배추를 사기 위해 갔었는데 그날 나온 산지에서 온 배추 중에 제일 좋고 싱싱하고 가격을 떠나서 제일 물건 좋은 걸 사서 양심이 어긋나지 않는데 제 맛있게 따뜻하게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요. 그냥 옮기는 음식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손님한테 내놓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오래 일을 하다 보니까 단골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네. 김미령 셰프가 생각하기에 단골들이 생긴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약간 들쑥날쑥이 아닌 그냥 꾸준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여기서 저희 직원수 같은 경우는 단골 손님이 진짜 많은데 오시면 저보다 나이가 어리면 여자분이면 그냥 동생처럼 대해주고 그러니까 동네 참새 방앗간 같은 그런 걸 꿈꾸고 제가 이 즐거운 술상을 차렸거든요. 그래서 이름도 즐거운 술상을 제가 직접 지었고요. 그래서 뭐 와서 크게 부담되게 막 이렇게 술을 한잔 하는 것보다 하루 일과 끝내놓고 우리 집에 싹 들어와서 편안하게 앉아서 따뜻한 음식에다 소주 한잔 할 수 있는 뭐 그런 취지로 제가 가게를 운영을 해 나가서 우리 당원 손님들 많아졌고 그분들이 언니처럼 누나처럼 이렇게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얘기만 들어도 너무 가고 싶은. 저희는 진짜 우리 당원 손님들하고 여름에 야유회도 가고 그랬어요. 와, 응. 한 재밌겠다. 20명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여름에도 여기 멀리 가면은 또 차가 좀 이래야 되니까 수락산 밑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쉬는 일요일에 놀기도 하고 단합대회 가고 그랬었어요. 와. 근데 그 손님들이 각자 다 트레이 사람들인데 여기서 여러 번 만나다 보니까 어쩐 날은 이분하고도 만나고 우연히 만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친해지고 막 이렇게 저희는 그런 손님이 굉장히 많아요. 와, 그리고 한 1년에 한 번씩 파티도 하고 여기서 제가. 재밌겠다. 네, 제가 12월 15일이 이 가게 오픈한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 1년에 한 번씩 손님한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날은 음식 다 공짜예요. 우와. 그래서 이제 먹고 싶은 거 갖다 꺼내 먹고 떡도 하고 그날 이제 겨울이니까 제가 해물탕 같은 거 끓이고 고기도 삶고 겉절이 해서 그냥 그날은 지나가다 이거 뭐 해요? 들어오세요. 그래서 한 잔 드시고 가시라고. 우와.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친구들이랑 네. 꼭 먹으러 오겠습니다. 오십시오. 너무 지금 듣는데 너무 오고 싶어요. 사실 2시간 걸려서 왔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근데 멀어도 그런 따뜻함을 얻기 위해서 오고 싶을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다행이시네.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와요. 선생님, 좀 옆에 좀 터가지고 할 생각 없으세요? 뭐 좀 확장하실 생각 없으세요? 저는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그러면은 이 즐거운 수다의 매력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지금 제가 여기 10년이 됐는데 10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거는 많은 꾸준하게 저희 집을 찾아주신 손님들 덕분이거든요. 근데 사람은 살아가면서 그런 걸 저버리면서 하는 거는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의 스타일이 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참 자기 자신한테 자신감 있게 살아서 창피한 짓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많이 그게 들어오긴 한데 저는 이제 안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네. 학생들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자녀들의 친구들의 반응 반응이 굉장히 좋은가 봐요. 근데 제 또 아들이 고3인데 걔가 조리학교를 다녀요 지금. 그러니까 아무래도 반응이 더 좋을 수밖에 없죠. 그쪽 가면 관심 있는 친구들이니까 더. 근데 요즘 뭐 SNS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금방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몰랐다가도 주소 돌려보시니 막 이러면서 이러더래요. 근데 아이들이 되게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이제 주방보다는 외식 사업 쪽 하고 싶어요. 김미영 셰프님의 요리에 있어서 맛보다 중요한 건 뭔가요? 뭐 그거를 만든 사람의 마음 아닐까요? 이거 내가 만든 음식을 누가 드실까라고 해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만들면 먹는 사람 위주로 취향을 맞춰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똑같은 호박이라도 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볶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내가 몇 번 봤는데 이게 호박 전을 줘도 잘 안 드셔. 그럴 땐 제가 다른 걸로 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런 게 장사의 묘미 아닐까요? 수입보다는 뭔가 저희 집을 찾아준 손님들의 취향 저격하는 거?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디테일들이 계속 찾게 되는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손님들도 저를 사랑해 주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럼으로써 또 음식하는 사람의 보람이 또 생기는 거죠. 네. 그럼 셰프님의 인생의 맛은 네. 어떤 맛인가요? 모든 오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쓰기도 했고,
뭐 쉴 때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엄청 달달해요 요즘은. 그러면 셰프 그 손님들이 본 김일영 셰프는 어떤 이미지인지 궁금해요. 손님들이 본 저의 이미지요? 네. 그 손님들한테 물어봐요. 저한테 물어보면 스스로 어떡해요. 생각하기에. 아 제가 생각하기에 네. 우리 당구 손님들한테는 항상 좀 여자분들은 그래요. 언니 하면서 잘 지내거든요. 그냥 편안한 언니 누나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항상 손님들한테 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네. 그러니까 오랜 시간 같은 곳에서 같이 또 끝나고 나면 한 잔 또 기르고 여기서는 이제 끝나면 뭐 그러다 보니까 당구 손님들한테는 언니 누나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항상. 그러면 그 예쁜님 기사에서 이모카세 1호로 나왔잖아요. 네네네. 그 명칭은 어떻게 생긴 건가요? 제가 이모카세 1호로 불린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되게 유명한 유튜버님이 우리 집 와서 촬영을 해가지고 갔나 봐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썸네일에다가 확 이게 뭐 썸네일이 또 중요하대요. 맞아요. 확 구미를 당기게 해야지 본다고. 그래서 제가 음식을 그분이 왔을 때 저는 항상 그래요. 이렇게 손님들이 오면은 뭐 이렇게 얘네 처음에는 뭐 단품 한 3가지 이걸 거기다 걸어놓고 있었어요. 처음 오픈할 때는. 그리고 예약하신 분에 의해서 이제 코스식으로 한상 차림을 했는데 제가 그렇게 해서 보면 손님들이 와서 2분이 왔는데 안주를 2개씩이나 시켰어요. 근데 식성 좋으시면 막 먹다 보면은 우리 집은 술보다 안주를 더 잘 드시는 거예요. 근데 먹다 보면 안주가 떨어져. 근데 가게 보니까 만약에 짜파게티가 있으면 그거 끓여가지고 막 서비스 주고 막 또 이것도 해서 좀 주고 이러다 보니까 뭐 떡볶이 떡이 있네 그래서 아이고 떡볶이 하나 해서 또 오신 손님도 한 그릇씩 나눠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려. 이모카세라는 말이 된 거예요. 오마카세가 왜 주방장 맘대로 해서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분한테 이모뻘이 됐나 보죠. 그러니까 이모카세 이렇게 된 거예요. 시초가. 예. 그러면 요즘에 이모카세라는 말들이 네. 널리 퍼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 1호. 맞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우와. 네, 그렇게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작가님들이 난 그 닉네임을 그 이모카세 1호로 지어준 것 같아요. 그러면 조카도 있으시잖아요. 그분 있죠. 조카한테는 어떤 이모인가요? 저는 이거 좀 나이 차이 좀 나서 좀 그런데 저는 뭐 똑같죠. 다른 이모들 하는 것처럼 항상 고모보다 이모가 더 편하지 않나요? 맞아요. 네, 그런 이모죠 뭐. 네. 그러면 직업 만족도는 네. 100점 만점에 몇 점이고 네. 셰프님이 경험한 셰프라는 직업은 어떤 직업인 것 같나요? 예전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생각한 셰프의 그 직업은 저는 뭐 항상 놓지 않고 변동 없이 변함 없이 똑같이 항상 꾸준히 손님이 10년 만에 저희 오셨어요. 근데 역시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너무 잘 먹고 왔습니다. 이런 거 그게 진짜 진정한 셰프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셰프님에게 잘 먹고 잘 산다라는 의미가 뭔지 궁금해요. 늘상 해오던 거를 변동 없이 하는 거 항상 저는 꾸준히. 그래서 그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뭐 건강, 부모님도 건강하고 제가 또 열심히 일해서 가족들 편안하고 이렇게 큰 돈은 필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남한테 손 벌리지 않고 빚 없고 그냥 우리 가족들 웃으면 즐겁게 그냥 엄마 오늘 삼겹살 먹고 싶어요. 그럼 삼겹살 사줄 수 있을 정도? 뭐 그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셰프로서 김미령, 그 사람으로서의 김미령은 어떤 사람인가요? 저는 거의 성격상 똑같은 것 같아요. 왜 성격과 한다는 얘기 하는데 저는 뭐 사람으로서도 김미령 그냥 약간 의리 있어야 되고요. 속이는 거 싫어하고 거짓말하는 거 싫어하고 내 자신한테 쪽팔리는 게 제일 싫어요. 저는. 저는 아이들한테도 그래요. 네 자신한테 쪽팔리게 살지 마라.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 자신한테 자신감이 없으면 어느 누구한테서도 나서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제대로 갖추고 상대방을 대했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했을 때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MBTI가 저요? 네. ENT. 맞아요. 그렇다 그러더라고. 충훈 씨는 나 뭐 뭐라고? ENTJ. 뭔가 딱 그런 것 같았어요. 네. 완전 계획형이시네요. 네, 저는 철저히 계획형이고 그 순간순간 이렇게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몇월 며칠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거를 딱 적어놓거나 다 계획하게 그렇게 하고 저는 영업도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어요. 만약 오늘 재료 내일 할 거면은 전날 마무리 딱 하고 필요한 거 뭐뭐 적어놓고 내일은 뭐뭐 해야 된다 이런 거 정확하게. 딱 인터뷰하면서 딱 느꼈는데 네. 뭔가 ENTJ 같다라는. 아, 그래요? 네. 확고하게 보이죠 성격이. 네. 뜨뜻미지는 거 제일 싫어하고 거짓말 이렇게 못하고 싫으면 싫다고 얘기해야 되고 그럼 좀 너무 셀 정도로 이렇게 딱 저는 선도 제대로 긋고 진하게 긋는 게 좋지 대충 흐리기 했다가 지웠다 다시 그릴 수 있는 그런 선 자체가 전 싫어요.
매직으로 쫙 그거에다 하나로. 네. 오히려 그런 성격이 있으셔가지고 네. 음식의 어떤 철학도 되게 확고하시고 그런 네. 선도 막 이렇게 확고하셔서 손님들도 다시 찾아도 똑같은 선을 볼 수 네, 있는 그러니까 것 저는 이제 제가 이제 흡연에서 가면서 유명하고 멋있는 뭐 이태리 우리 셰프님들, 뭐 다인 셰프님들 많이 봤는데 정말 대단하고 훌륭하시는데 거기에 비하면 저는 뭐 견줄 게 못 되죠. 근데 저는 이제 다른 거보다 우리 한국 사람이 먹고 즐기는 그 기본을 잘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가게를 운영하면서도 저는 기름 같은 거 이런 거 식자재용을 안 써요. 제가 방앗간을 직접 다 짜놨어요. 참기름 들게요. 네. 모든 음식은 기본 베이스가 제대로 돼야지 음식이 맛있거든요. 전 그래서 식자재 용품 이런 건 사서 안 써요. 제가 만약 예를 들어서 오늘 떡볶이를 해준다 그러면 저는 떡볶이 소스 안 부어요. 마늘, 고춧가루, 고추장 제가 직접 넣고 해서 우리 옛날에 엄마 해준 떡볶이 그대로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음식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 소상공인도 그런 걸 좀 만들어서 지켰으면 좋겠어요. 요즘 뭐 한다 그러면 다 소스 팔잖아요. 시판용. 맞아요. 그거 다 부어서 볶고 끓이고 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음식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약간 간편식으로 그렇죠. 막 이렇게 빠르게 요즘엔 나가는. 뭐 음식점 나가면 거의 그런 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막 제육볶음을 딱 먹으면 우리는 아는 거야. 네. 이거 아닌데. 맞아요. 약간 먹어본 맛 다 비슷한 네. 맛이 계속 다 나고. 아는 맛. 그래도 거기에 제육볶음 그래도 다진 마늘도 넣고 우리가 고춧가루를 보고 넣고 고기의 양이나 고기의 질에 따라서 딱딱 양도 조절되고 이렇게 해야지 그게 진짜 제육볶음이 되는데 일률적으로 똑같은 소스 벗어 다 볶아내는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한식의 기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본 재료죠. 당연히 장, 고추장, 된장, 간장, 그렇죠. 기름도 저처럼 직접 싸서 쓰고 이러면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굉장히 비싼 소고기집을 갔어요. 근데 기름장이 딱 나오니까 기름이 참기름이 진짜가 아니고. 그래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럼 딱 셰프님은 식당 같은 데 가도 네. 이게 좋은 재료인지 안 좋은 재료인지 딱 알 수밖에 없죠. 그렇죠. 벌써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니까 머릿속에서 계산이 다 돌아가. 단가가 얼마 나오겠다. 막 이거는 얼마짜리 썼다. 이게 딱 나오는데 그걸 하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이게 직업이 오랜 지가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럼 딱 계산이 나오죠. 직업병이 있는지 그리고 그 직업병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벌써 어디 식당 가면 이게 오늘 이 천연고추 얼마짜리 썼구나, 배추 얼마짜리 썼구나 이게 다 알죠. 근데 하지만 머릿속으로 생각하지만 이제 생각하지 겉으로는 얘기를 안 하죠. 왜냐면 저도 거기 갔을 때는 손님으로 간 거기 때문에 손님은 손님답게 먹고 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야죠. 외식도 많이 하세요? 외식이 그러니까 많이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많이 하지 못해요. 저희가 한 달에 2번 정도? 그렇게 해요. 쉬는 날, 쉬는 일요일 날. 저희가 이제 여기는 일요일마다 쉬고 저쪽은 한 달에 2번 정도 쉬는데 네. 보통 외식을 하면 쉬는 일요일 점심에 이제 부모님들, 양쪽 엄마들을 모시고 이제 뭐 할머니들 좋아하는 위주로 가죠. 할머니 제일 좋아하는 거 뭔지 알죠? 가족끼리 모이면 항상 그렇게 아무래도 되죠. 그렇죠. 뭐 양념 돼지갈비 뭐 이런 거 할머니들 좋아하시는 네. 그런 위주로 많이 가죠 저희는. 또 가족끼리의 행복도 잘 챙기시는 것 같아서 정말 삶의 행복을 잘 이렇게 챙겨시는. 그건 서로의 노력인 것 같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근데 그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돼서 그런지 아이들도 쉬는 일요일이면 당연히 주부모님들하고 같이 모시고 드라이브도 시켜드리고 점심 먹고 뭐 장 봐서 갖다 드리고 그게 이제 일상이 돼버리는 거죠. 네. 언제 가장 행복한지 그리고 셰프님에게 행복의 기준이 궁금해요. 저는 행복의 기준은 딱히 정해져 있지 않고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게 제 행복의 기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제일 행복한 거는 하루 일과를 딱 이제 매장 문이 다 끝나고 오늘 하루도 무사히 불편한 손님 없이 잘 가시고 그리고 가족과 앉아서 저녁 먹을 때 그때 제일 행복하죠. 그러면 셰프님의 꿈은 뭔가요? 저의 꿈? 자존심이 잃지 않고 지금 이 상태로 정말 온기 있는 음식 계속 만들어내면서 살아가는 게 제 꿈이에요. 네. 그럼 만약에 흑백요리사 2를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네.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꼭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지금 어느 정도 하다 그만둘 게 아니고 쭉 제가 주방에서 음식할 수 있을 때까지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마음가짐을 더 힘이 있게 힘을 내게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꼭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좋아하는 일을 오래 하기 위한 셰프님만의 방법이 있나요? 열심히 하는 거죠. 그리고 항상 저희 엄마가 그러거든요. 항상 그 자리에서 똑같이 하려면 변함이 없어야 된다. 변심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마지막으로 희노애락을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 오랫동안 행복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네.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길 수 없다고 저는 이길 수 있는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현실이 조금 시작했을 때 힘들고 괴롭고 불편하기도 하고 하기 싫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만 좀 열심히 참고 넘어서다 보면, 그리고 참는다는 것보다 열심히 살다 보면요, 힘들어도 참아야지 이런 생각할 정신이 없어요. 너무 바쁘게 살면 옆도 뒤도 돌아볼 시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무조건 앞만 보고 계속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전 지금 거기에 대한 결과를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아요.